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차단이 본격화되면 비트겟도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잠길 수 있습니다. 문 닫히기 전에 자산부터 옮기셔야 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더 무섭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은 새로 받는 것도 업데이트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이 잡혔습니다. 대상에 비트겟 같은 글로벌 거래소가 포함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되던데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시행이 기술적 행정적 이유로 지연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은 취소가 아니라 시간차일 뿐 방향은 같습니다. 더 문제는 다운로드만이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앱이 낡아지고 그 다음은 접속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접속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동시에 출금 버튼을 누르려고 몰립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결론이 단순합니다. 될 때 빼자가 아니라 지금 빼자입니다. 차단이 강해질수록 선택지는 줄고 수수료와 시간은 더 비싸집니다. 특히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막히면 시작도 못합니다.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가입하려다 멈춰서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문제입니다. 국내 영업으로 판단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쪽도 한국 규제 환경에 맞추겠다고 움직였습니다. 금융당국 요청과 연동돼 미신고 앱을 국내 스토어에서 내리거나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된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게 단순히 앱 하나 못 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앱이 막히면 업데이트도 끊기고 다음은 접속 제한, 그 다음은 이용자 불편이 폭발합니다. 자산이 묶일까봐 공포가 커지는 구조예요. 또 하나, 당국이 강하게 나서는 배경으로 세금 이슈도 자주 거론됩니다. 국내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시행으로 잡아두고 논쟁 중인데 해외 거래는 집행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부터가 실전입니다. 이미 설치한 앱은 당분간 켜질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어느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쪽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앱 삭제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삭제한 뒤에 다시 깔려고 하면 설치가 막혀서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정리는 출금이 먼저, 정리 버튼은 나중입니다. 우회 접속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VPN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 리스크는 결국 본인 계정과 자산이 떠안습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 쓰면 되나요?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영업 범위가 현물 중심이라 선물 레버리지 같은 파생 기능을 쓰기 어렵고 그게 단타에선 큰 제약입니다. 게다가 국내는 수수료 체감이 커질 수 있고 과세 이슈도 앞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로 급히 갈아타기보다 조건이 맞는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쪽을 더 많이들 선택하는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고 수수료 부담이 낮은 곳들로 묶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는 시기에 따라 바뀌니 최신 조건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때 롱을 잡고 어떤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아니라 증거로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방향만 맞춰도 손이 떨릴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들어가는 순간이 틀리면 실력보다 먼저 청산이 찾아옵니다. 먼저 용어부터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쪽 베팅입니다. 위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바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내려가는 흐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럼 롱은 언제 잡느냐? 첫 번째는 차트의 표정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 시장이 롱에게 유리한 바닥을 깔아주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다들 사고 싶어 한다는 심리가 커지고 롱이 상대적으로 숨쉬기 쉬운 구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신호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시장이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싣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그 상승에 연료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밀려 올라간 게 아니라 참여자가 붙어 들어온 상승이라 롱 근거가 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분위기, 대형 기관 자금의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땐 롱이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 잡느냐? 역시 차트가 먼저 말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그 자체가 하락 추세의 서명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억지로 롱을 잡으면 파도의 얼굴부터 맞습니다. 숏은 겁내는 버튼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버튼입니다. 내려가는 힘이 뚜렷할수록 숏이 편해집니다. 이동평균선도 하락 신호를 줍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시장이 아래쪽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래량도 숏의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힘을 잃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도 속이 비면 다음 장면이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만드는 바람이 됩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가 터지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그때는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로 눈을 하나 더 달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꽤 잘 먹히는 편이고 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체온계입니다. 숫자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하나만 믿지 않는 겁니다. RSI 70이라고 무조건 숏 30이라고 무조건 롱이면 그건 지표가 아니라 미신이 됩니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와 같이 맞물릴 때 힘이 생깁니다. MACD는 흐름의 방향 전환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멈칫하던 추세가 다시 붙는지, 달리던 추세가 숨이 가빠지는지 표정 변화를 읽는 데 유용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파도가 커진다는 뜻이고 밴드가 좁아지면 조용한 척하다가 크게 터질 준비를 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네 가지 증거를 함께 보는 겁니다. 차트, 지표, 거래량, 뉴스. 이 네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롱이든 숏이든 확률 게임에서 유리한 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거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보다 먼저 접속이 막히면 매매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겟을 쓰고 계시다면 차트 보기 전에 자산 이동부터 현실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비교해둔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조건, $100 이벤트 같은 포인트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 같은 실전 꿀팁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건 한번 설정해 두면 매매할 때마다 체감이 쌓이니까 꼭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매가 감에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을 계속 쌓아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큰 한 방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한 끼를 같이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